안녕하십니까? 희망과 용기 주는 사람 공시폭 강의하는 김민석입니다. 이번 문제는 제가 출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설을 해드리겠다 이런 취지로 이게 작성을 한 건데, 제작을 한 건데, 자, 여러분들 고생들 하셨어요. 이게 지금 우리 시험 30일에 대비 시작하고 처음 보는 1회 모의고사잖아요. 그래서 나름 여러분들이 긴장도 좀 하셨겠지만 기대도 하셨을 거라고요. 내가 그동안에 한 5개월, 4개월 반 좀 지났는데 내가 좀 어느 정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포인트 잘 잡고 공부를 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뭐 나름 주관적인 테스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있었을 거라고요. 그렇지만은 이 객관적으로 이번에 문제는 어렵지는 않았어요. 공부 처음 시작하신 분들한테 적당한 난이도로 좀 출제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공부는 객관적으로 시험을 보지만 주관적으로 느끼잖아요. 그래서 공부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야, 이게 좀 쉽지 않겠구나, 나름 열심히 했는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하튼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제가 가지겠지만은 객관적인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자, 그러면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이게 용어의 정의가 잘못된 걸 골라라 이랬는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시험에서는 절대 용어의 정의 잘 옳은 거 틀린 거 문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험법에서 빠져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출제된 의도는 우리 지적법 맨 앞에 나오고 앞으로 지적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니까 기본적인 개념들은 알고 있자, 이런 취지로 이게 출제가 된 것이지, 이걸 우리 시험에 실제로 나온다 이런 뜻으로 낸 것은 아닙니다. 그럼 1번. 자,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산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의 도의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 좌표에 좌표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합니다. 옳은 지문이죠. 지적도 임야도에서는 도해고 경계점 좌표형태에서는 좌표형태로 등록한다. 옳은 지문입니다. 2번. 면적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다. 맞죠? 이게 입체면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수평면상의 넓이고, 축척 변경이라는 것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비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한다. 맞습니다. 반드시 그건 지적도에서만 해요. 임야도에서는 축척 변경은 하지 않습니다. 큰 거에서 작은 걸로 가면 안 돼요. 작은 거에서 큰 걸로만. 4번. 등록 전환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까지만 나왔어야 돼. 여기까지 나오면 맞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한다, 이거 가면 안 돼요. 항상 등록 전환은 임야도에서 지적도로만 가는 것이지 그 반대의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4번. 합병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이다. 자,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이걸 합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자, 지번의 구성 및 부여 방법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 골라라. 그러니까 지번 쪽에서 출제할 수 있게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좀 무난하게 낼 수 있는, 쉽게 낼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지금 출제가 된 거예요. 1번. 지번은 지적 소관청이 지번부 지역별로 남동에서 북서로 잘못되어 있죠. 북서에서 남동으로. 지적 소관청이 부여합니다. 2번.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의 숫자 앞에는 임자인데요. 한글로 산하고 붙여야 되죠.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데 임야도 등록할 때는 산자를 붙인다. 3번. 자, 지적 소관청은 도시개발 사업 등의 사유로 결번이 생길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번대장, 잘못되어 있어요. 결번대장에 등록해서 영구히 보존해라. 맞는 거. 그렇게 하면 맞는 거죠. 4번.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된 지번으로 하고, 자, 나머지가 문제거든요. 이 앞쪽은 틀리게 잘 안 내요.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붙이세요. 여기서 자, 부번이죠. 부번 이렇게 붙인다. 본번 이렇게 붙이는 것은 신규 등록에서 나오는 인떨려라고 있거든요. 그럼 본번인데 이렇게 분할할 때는 부번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자, 5번.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에서 선순위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는 본번 중 최종 순위 아니네요. 본번 중
선순위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지목에 관한 설명인데, 자, 틀린 거 골라라 이랬어요. 아마 이 문제는 학생들이 최소한 2번은 읽어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1번.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될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 설정합니다. 맞죠? 이게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2번.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는 지목을 바꾸지 않는다. 맞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 또는 임시적 이걸 보고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 또는 영속성의 원칙 이렇게 말합니다. 3번.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 부지와 접속된 부속시설 부지를 참고용지로 한다. 맞는 거죠. 이 말의 제일 핵심은 보관한다, 저장한다 라는 말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말은 독립적으로 이렇게 보관시설물이 갖춰졌을 때, 그럴 때 참고용지가 되는 거예요. 4번. 자, 물이 고이거나 상시로 저장하고 있는 댐이나 소유지, 연못 이런 토지의 지목을 유지라고 한다. 여기서 유지라는 게 잘 나가는 사람이라 뜻이 아니죠. 연못, 호수, 머물 유자에 연못 지자 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고인다, 저장한다. 맞고, 다음에 이제 5번은 우리 28개 지목 중에 안 나와요. 이건 설례 쪽에서 나왔던 거죠. 실제 이런 게 문제가 됐는데 이거 지목 뭘로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방관계급부에 의거 설치된 위험물 이동 탱크 저장설 부지의 지목은 주유소입니다. 여러분, 주유소라는 게 석유 제품, 액화석유가스 이런 거 판매하는 곳이잖아요. 그 위험물이라는 게 꼭 기름만 있는 게 아니거든. 염산, 황산 이런 것들 있잖아요. 화학물질들. 다 위험물이기 때문에 주유소인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잡종지로 가야 됩니다. 5번. 옛날에 이게 이제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던 지문인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출제 안 됩니다. 요즘에는 거의 문제가 그 우리 28개 규정이 있잖아요. 거기서만 나와요. 15회 이후로는 계속 그렇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정답 5번. 다음. 자, 이제 4번 문제.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 지목이 뭐냐? 이건 참, 이거 수업 시간에 뭐 장남삼아 되게 말하죠. 고속도로 휴게소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답은 도로예요. 우리 규정에 명시해 놨습니다. 도로로 본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다음. 자, 5번. 토지의 지상 경계를 새로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기준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물었어요. 상, 중, 하 뭐 이런 거 나온 거 있잖아요. 보시면 자, 높낮이 차이가 없다 그랬으니까 평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이다. 맞는 말이고, 높낮이 차이가 있다 그랬을 때 하단부로 가야죠. 하단부 아래쪽 맞고, 자, 제방을 쌌어요. 제방을 편입해가지고 등록할 때는 안쪽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바깥쪽 어깨 부분이죠. 바깥쪽 어깨 부분. 3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4번. 토지가 해면이나 수면에 접할 때는 꽉 찼을 때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이렇게 포인트는 최대예요. 이거 틀리게 될 때에다가 평균 만조위 이런 말을 사용하거든요. 다음에 5번 절토됐다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절토됐다라고 할 때는 상단부.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외우면 그냥 맞추는 그런 아주 간단한 초급적인 문제입니다. 다음 이제 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자,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의 결정에 있어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거 골라라. 우리 이거 도도 공판 하고 외우는 거죠. 도도 공판. 그 도가 뭐냐라고 할 때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 토지 분할한다. 이거 이때 도도공판 할 때. 그 다음에 도가 도시개발사업. 이게 도죠. 그 다음에 공은 공공사업 할 때 공. 판은 법원의 확정 판결. 이렇게 해서 밑에서 올라갔네요. 도도 공판. 그래서 5번에 토지 매매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이게 지상건축물이 걸리게 분할 못해요. 안 걸리도록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공부 등록상 아닌 것 골라봐라. 이 종합공부는 이제 새로 우리 지금 지적법에 들어온 가장 최근에 들어온 제도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냈다가 좀 뜸했다가 작년에 또 한번 냈죠. 그러면 가장 기본적 등록사항 5가지가 있는데 그거 아닌 거 고르라 했거든요. 먼저 토지 표시와 소유자 나오죠. 이것은
지적 공부에 있는 내용을 갖다 씁니다. 이것만 외우면 안 돼요. 지적 공부의 내용을 등록한다. 여기까지 알아야 돼. 자, 건축물의 표시와 소재에 관한 사항 맞습니다. 이것은 건축물 대장에 있는 내용 갖다 쓰는 것이고, 세 번째,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나오는데 이것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우리 지적법에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와요. 여기서. 나머지 쪽에서 만약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말이 나오면 틀립니다. 다음에 4번 부동산 가격이 나오죠. 이때 가격은 실거래가를 말하는 게 아니다.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5번 소유자의 권리행사 제한에 관한 사항 이건 없어요.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이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이걸 쓰죠.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등기법 48조에 규정된 사항을 등록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등록사항 5가지 아는 게 제일 기본이긴 한데 그게 어디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느냐까지 같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상 아닌 것 골라라 라고 물었어요. 자, 개별 공시지가와 기준일, 토지동 사유 이 두 개 합쳐가지고 사계장하고 외우는 거죠. 사계장, 사라고 할 때 사가 이거죠. 토지동 사유 할 때 사. 그다음 개가 개별 공시지가. 그럼 장이 뭐냐? 장이라는 것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제가 말할 때 장이라고 그러죠. 사계장 이렇게. 경계 이게 잘못되어 있죠. 여러분 경계라는 것은 선이잖아요. 선. 선이니까 선이 그려져 있는 지적공부 생각해 보면은 지적도와 임야도입니다. 합쳐서 지적도면 이렇게 말하는 거 거기에 등록되죠. 그 다음에 4번 각 필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 자 여러분 고유한 번호, 이 고유번호로 하잖아요. 이거 우리 외울 때 고장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고유번호하고 장번호는 도면에만 없어요. 도면이라는 것은 지적도와 임야도를 말하잖아요. 그거 2개 빼고 나머지는 다 나오니까 여기에도 나온다. 이렇게. 축척은 축도장 이렇게 오죠. 축도장. 축척은 도와 장에 나온다. 축척은 지적도 임야도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됩니다. 이거 머리 글자로 따서 암기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유튜브 이거 영상 찍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참고해서 잘 확실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에 이제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자 축척 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자 올바르지 못한 거 틀린 거 고르라 이 말이잖아요. 틀린 거 골라라. 1번 소관청은 축척 변경하려면 축척 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치기 전에 그 소유자 3분의 2상의 동의를 받으세요. 맞죠? 이 소유자 3분의 2상의 동의를 받아서 그 다음에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그 다음에 시도의사 승인 받잖아요. 2번 소관청은 자, 시도의사로부터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기간 등을 자, 15일 이상 공고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15일 과연 이게 맞을까? 공부하잖아요, 그죠? 틀렸습니다. 20일이야, 20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공통 1520하고 외우시라고 하는 거 공고 통지잖아요. 그렇게 외우신 분들께 틀렸을 것 같아. 그때 그 공고라는 것은 청산금 공고잖아요. 이건 시행 공고야. 시행 공고는 20일 이상이거든요. 20일 이상. 근데 이제 이걸 여기도 공고 나오니까 이걸 그냥 공통 1520으로 풀어버린 분들은 다 틀려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되어 있고 다음에 3번 그 시행지역 안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고 있는 날로부터 30일 내로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지 표지 설치하세요 라고 했어요. 이 규정이 참 중요한 규정으로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 소유자나 점유자가 설치한다. 그리고 30일 이내고 현재 점유하고 있다 했어요. 이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약에 소관청이라고 쓰면 틀리게 될 거고 다음에 점유를 소유로 바꿔도 틀리다. 4번 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소유자에게 납부 고지 또는 수령 통지합니다. 이게 공통 1520이잖아요. 공통 1520. 여기서 통지한 것이니까 20일 이내에 통지해줘라. 이렇게. 다음 5번 질문.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소관청은 지체 없이 확정 공고를 하고 확정 공고일에 토지동이 있는 걸로 본다. 그래서 법적 형식
법적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 언제인가요? 라고 할 때 이 확정 공고에 달있잖아요. 제가 여기다가 형식주의에 대한 예외다. 이렇게 쓰라고 하죠. 형식주의 예외다. 원래 등록할 때 효력 발생하는데 이때 등록하지 않는 그 전 단계인 확정 공고일에 효력 발생한다.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죠. 형식주의 예외가 도시개발사업 공사가 준공될 때 효력 발생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 이게 정답률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다가 다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하여튼 아까 2번 이거 공통 1520 아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 정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골라라. 이 소재 정리가 예로 좀 설명할 게 많고요. 근데 규정은 한 7개 정도 되는데 이것만 알고 있으면 다 맞추거든요. 조금 헷갈려하는 것이 하나 나올 수 있으니까 그까지 좀 보겠습니다. 1번.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자,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자료 맞죠? 이 4개. 등기 들어간 4개. 이거에 따라 정리한다. 2번. 공유수면 매립법 규정에 의해서 매립준공 인가된 토지를 자, 신규 등록할 때 신규 등록할 경우에도 등기 이렇게 나오면 잘못되어 있죠. 왜냐하면 신규 등록 당시에는 등기부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등기부 기준으로 여기처럼 정리한다 그러면 땡이야. 그럼 어떻게 정리하면 되느냐라고 할 때 신규 등록은 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한다. 3번. 자, 등기 기록에 기록된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지적공부 소유자를 정리할 수가 없다. 이 경우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세요. 여기서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해요. 1번하고 3번이 가장 많이 나온 문장인데 3번의 제일 핵심적인 표현은 이 토지 표시예요. 여기서 부합하지 않는다. 물론 이게 중요하긴 해. 근데 더 중요한 말은 이 말이에요. 뭐가 부합하지 않느냐? 토지 표시가 부합하지 않는다. 그 상태에서는 소유자를 정리할 수가 없어요. 정리를 못 한다고. 그리고 이 토지가 이제 토지 표시가 부합하지 않으니까 대장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고쳐야 되잖아요. 그럼 등기부를 고쳐라. 그런 뜻으로 그 뜻을 관할 등기에 통지해라. 통지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불일치하다 이 사실만 통지해 준 게 아니고 불일치하니까 등기부의 표제부를 고쳐야 되겠다라는 뜻으로 통지해 주는 겁니다. 자, 맞는 거죠. 정답은 2번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자, 이 규정은 끊어있기가 중요하다. 국유재산법에 의한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청이 아니라 중앙관서의 장이에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 등록 신청할 경우에서 끊어주고 소관청은 이것을 등록할 수가 있다. 맞죠? 소유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이라는 말이 지금 들어가 있어. 원래 규정에는. 소유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그때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옳은 지문인데요. 이 관리청이라고 했다가 이게 중앙관서의 장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시험에서는 중앙관서의 장 이렇게 나오겠죠. 5번. 소관청은 소유자 변동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하고자 할 때에는 자, 소유자 정리결의서 앞에 소유자 변동 나왔으니까 소유자 정리결의서 이렇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앞에서 봤던 여기 2번 신규 등록 쪽에 나온 거. 신규 등록에서는 등기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은 지적 측량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골라봐라 그 말이죠. 그럼 1번에 소유자 등 이해관계에는 측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자, 지적 측량 소관청 지적 소관청에게 의뢰해야 돼. 잘못되어 있어요. 소관청이 아니고 지적 측량 수행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X. 2번. 자, 수행자는 측량 의뢰를 받을 때에는 기간, 일자,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다가 제출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1번하고 2번이 연결되어 있는 문장인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수행자가 이제 의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수행자가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써서 다음 날까지 소관청한테다가 제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3번. 자,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해서 따로 기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에
4분의 3은 측량기간을 하고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합니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한 게 더 우선하는데 4분의 3은 측량기간, 4분의 1이 검사기간이다. 자, 의뢰인과 수행자 기간에 대하여 합의가 없는 경우 그때 측량기간은 5일, 검사기간은 4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는 거죠. 5일, 4일. 다음 5번 지적공부 정리하지 않는 측량으로서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은 검사받지 않는다. 제가 보통 말할 때 현경이 통과 이렇게 말하잖아요. 현황 측량할 때 현, 경계보건 측량할 때 경 따가지고 현경이 통과 이렇게 말하는 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적부심사. 자, 지적법 마지막 문제. 자, 옳지 않은 거 골라라. 틀린 거 골라라. 이랬습니다. 1번. 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 측량 수행자는 끊어주고 측량 성과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끊어주고 관할 시도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누가 적부심사를 청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지적측량 수행자가 어떨 때 합니까? 라고 할 때 지적측량 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 합니다. 누구에게 합니까? 라고 할 때 시도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다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 시도지사에게 한다, 지방지적위원회에 한다 그럼 틀려요. 시도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다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다음에 2번. 자, 적부심사 청구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일정한 사항을 조사해서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회부해줍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지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지방지적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적부심사 청구 사항 심의결이잖아요. 3번. 적부심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심사 청구를 회부받은 날로부터 60일 내로 심의결을 합니다. 맞죠?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30일 이내에 한 번만 연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맞죠? 여기를 90일로 바꿔서 나오면 틀리죠. 이렇게 60일 내로 원칙적으로 심의를 하는데 부득이할 때 30일 내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뜻으로 쓰인 겁니다. 다음 4번 질문. 자, 시도지사는 의결서 받은 날로부터요 7일 이내에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결서를 통지해줘라. 자, 며칠 내라고요? 7일 내로. 7일 내로 어떻게 됐다. 라고 하는 결과를 통지해줘라. 이런 뜻입니다. 다음 5번에 의결서 받은 자가 위원회 의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의결서 받은 날로부터 60일 틀렸네요. 60일. 아니라 90일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틀렸어요. 여기 틀린 데가 두 군데야. 여기가 장관에게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게 이렇게 나와야 돼요. 보통 학생들 이거 90일로 써놓고요. 앞에 90일로 써놓고 뒤쪽에 이렇게 써놓으면 맞다고 오해하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손님 많아. 그래서 이거 틀리게 하고 싶잖아요. 그럼 이거 90일로 써놓고 이렇게 나눠버리면 엄청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 틀린 데가 두 군데예요. 90일이고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정답은 5번이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등기법, 지적법 다 마쳤어요. 지적법 문제는 전반적으로 무난했어요. 이 정도 하면은 우리 학생들 충분히 한 개, 많이 틀리면 2개 정도. 또 혹시 많이 틀렸는데 이런 말 듣고 속상하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한 4개월 정도 2순환 정도로 돌아갔다. 그럼 이 정도는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등기법 1번 문제인데요. 13번 문제. 자, 등기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거 골라라. 그러니까 등기할 수 없는 거 골라라. 뭐 이런 말이겠죠. 이게 여러분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거 OX 그잖아요. OX. 부동산의 일부, 소유권의 일부, 용익권, 나머지 이렇게 했던 거. 그럼 여기 자, 토지 일부에다가 가처분 되냐? 이거 안 돼요. 이 토지 일부라는 건 부동산의 일부잖아요. 부동산의 일부에다가는 용익권은 되지만 용익권 아닌 뭐 가처분, 가압류, 저당권 이런 것은 안 돼. 1번이 정답이에요. 다음에 지분. 자, 지분에다가 저당권 가능하죠. 이때 지분이라고 나와줄 수도 있지만 공유 지분 이렇게 나온다거나 또는 소유권의 일부 이렇게 나오죠. 소유권의 일부. 그렇게 나오면 이 지분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 다음에 3, 4, 5번은 똑같아요. 다 똑같은 아예 말이야. 토지 일부에 용익권 된다. 토지 일부에 용익권 된다. 건물 일부에 전세권 된다. 용익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는 부동산의 일부라고요.
부동산의 일부에다가 용의권 낸다. 이 말이죠. 정답은 1번. 자, 다음 14번 문제.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인데, 자, 틀린 거 골라라 그랬어요. 옳지 않는 것. 1번. 등기 효력은 등기를 마친 경우 접수한 때부터 효력 발생한다. 항상 이것은 두 군데를 암기해야 됩니다. 마친 경우 접수한 때. 문장에서 포인트 찍는 게 되게 중요하죠. 2번.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순위가 확정이 되는데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요. 법률에 다른 규정 없으면 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학생들 2번 규정을 잘 안 해요. 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아마 틀리신 분들 2번에다 찍으신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규정이 기본이라고. 등기한 순서. 그런데 이 등기한 순서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게 지금 3번이거든요. 등기의 순서는 하고 법에 썼지만 이 말이 결국 등기한 순서라는 뜻입니다. 등기 순서는 같은 구에서 상호간에는 순위번호 따르고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죠. 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3번을 학생들이 대부분 알아요. 3번은. 이건 잘 알더라고. 근데 2번 규정을 틀리신 분들이 많아.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세트로 같이 묶어서 봐야 돼요. 4번. 자, 등기가 있으면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걸로 추정된다. 맞죠? 이 부동산 권리에 관한 추정력이 인정되잖아요. 근데 5번. 가등기에서 번등기할 경우에 물권 변동 효력은 가등기할 때 소급한다. X죠, X. 물권 변동 효력은 번등기할 때 발생하는 것이고 순위가 소급하는 거예요. 순위가. 정답은 3번. 뭐죠? 5번. 이게 틀렸습니다. 물권 변동 효력이 소급하는 게 아니라 순위가 소급한다. 이렇게. 2번 규정 쉽지만 손님들이 있는 그런 규정이다.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문제. 자, 집합건물 등기부에 관한 설명인데 자, 틀린 거 골라봐라. 이랬어요. 집합건물 등기부. 자, 집합건물의 전유 부분에 대한 이전 등기를 마치면 격려하면이란 말이 마치면이라 쓰여요. 이거 잘 원래 격려한이라는 말 최근에 시험에 안 냈거든요. 근데 작년에 냈어. 작년에 격려한단 말을. 근데 예전에는 맨날 썼다가 한동안 안 내다가 뭐 마치면 이렇게 냈다가 작년에 이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 일본식 표현이다 해갖고 잘 안 쓰려고 그럽니다. 격려하면 구조상 공용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은 일체성이 있으니까. 2번. 벽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평면 매장은 구분 소유권 등기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지? 넘어갔다고 칩시다. 몰랐다. 3번.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는 일동 건물에 대해서는 표제부를 두고 각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가 굴러든다. 맞죠? 아주 기본적인 거. 일동에 대해서는 표제부밖에 없어요. 근데 전유 부분에는 각 구분 건물마다 표제부 각굴을 두는 거죠. 4번.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 복도나 계단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할 수가 없다. 당연하죠. 공부를 안 해도 상식적으로 복도나 계단은 따로 등기한다고 생각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구조상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5번.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을 소유한 자는 그 건물을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고 일반 건물로 할 수도 있다.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니까. 5번은 쉽게 골랐을 것 같고 4번도 골랐을 것 같고 다음에 1번도 골랐을 것 같고 만약에 틀린다면 3번? 근데 3번은 워낙 많이 하거든요. 3번을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공부를 정말 이제 한 지가 한두 달, 한 달 이 정도밖에 안 된 거죠. 정말 많이 합니다. 2번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 평면 매장이라는 게 뭐냐면 쇼핑몰이라든 거. 우리가 그 뭐 두산타워 같은 거 무슨 뭐 두타 이런 거 있잖아요. 동대문에. 그러면 그런 건물들 분양할 때 이게 딱딱 칸을 막아서 분양을 한 게 아니라 바닥재 뚫어놓고 분양한단 말이에요. 그럼 구조상 독립성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받았다라는 말은 독립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있다가 됩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2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자, 판결형 등기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골라라. 여기 이제 올해 개정된 사항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올해 개정된 사항. 우리 등기법 개정된 거 몇 개 있잖아요. 아주 간단하지만 개정된 게 있거든. 그게 나와요. 1번. 등기 절차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자,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맞아요. 여기서 이행 또는 인수라는 말 나왔는데 이행은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해달라. 이게 이제 이행이고요. 인수라는 말은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넘겨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반대로 말했죠. 의무자가, 등기 의무자가 권리자에게 등기 넘겨가라. 라고 하는 거. 그게 인수고, 이행은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등기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때 등기 권리자가 소송에서 하든 등기 의무자가 소송을 하든 승소한 권리자나 의무자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맞아요. 2번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의해서 등기 신청할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를 각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이렇게만 나오면 약간 학생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기가 이제 약간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원래 우리 이제 그 예규를 보면은 가집행 선고가 붙은 이제 판결이라도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말이 들어가거든요. 확정되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 1차 이행을 명하는 가집행 선고가 있더라도 그때 등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써지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어떻게 여기서 끌어내냐? 가예요, 가. 가라는 말이 임시적이잖아요. 임시로 집행선고가 붙었다.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이 확정된 판결만 가지고 등기할 수 있어요. 확정돼야 되는데 확정의 반대말이 이거예요. 임시. 그래서 이건 각하된다 맞아요. 근데 이렇게 내면은 학생들이 이제 의미 파악을 잘 못하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문구가 보통 들어갑니다. 다음 3번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한 등기는 승소한 권리자 또는 승소한 의무자만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여기 있잖아요. 사실 이 문제가 학생들이 곤란했을까 싶은데 여기가 지금 올해 개정된 거거든요. 이게 개정된 거야. 3번이 틀렸는데요.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지 않습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으면 이 승소한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요. 이게 안 들어가는 거야. 원래 이게 지금 1번에 있는 판결이 이행 판결이거든요.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이행 판결을 말하는 거야. 이행 판결일 때는 승소한 권리자나 승소한 의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요. 이행 판결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승소한 자든 패소한 자든 원고든 피고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서 이 승소한 자만이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승소한 자도 할 수 있지만 패소한 자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판결한 등기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 원인 증명 정보로서요. 판결 정보과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서 첨부해야 된다. 판결 정보과 확정증명서 제출해라. 이게 이제 틀리게 낼 때 여기다가 송달증명서 이걸 넣었거든요. 그건 아니라 확정증명서다. 다음 5번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등기 신청할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부 정보를 제공해라. 이걸 제공한다, 작성 통지한다는 말을 구분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공한다는 말은 등기 신청할 때 내는 거거든요. 작성 통지는 등기 끝났을 때 이제 마쳤을 때 해주는 거고, 이 부분은 제 동영상으로 따로 제작해서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꼭 반드시 보셔야 될 내용이거든. 그래서 이게 꼭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럼 여기서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등기 신청할 경우에는 등기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보통 제가 암기할 때 필승의 공하고 말하는 거잖아요. 등기필 정보는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와 공동 신청할 때 제공한다. 필승의 공 이렇게 말하는 거 맞습니다. 다음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신청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골라봐라 이랬어요. 전자신청. 자, 1번 전자신청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사용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아니죠. 이게 여러분 우리 처음에 전자신청이 막 도입되기 2006년인데 이것 때는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외국인도 할 수 있고요. 법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법인 아닌 사단 전자신청 할 수가 없습니다. 허용 안 해줘요. 법인은 하는데 법인 아닌 사단은 못해. 자,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자는 다른 사람 대리하여 전자신청 할 수가 없다. 맞죠? 이걸 자격자 대리인이라고 하거든요. 전자신청은 자격자 대리인만 할 수 있습니다. 4번 최초로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나 자격자 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한다. 맞아요. 등기소로 가야 돼. 등록하러 갈 때, 사용자 등록하러 갈 때는 반드시 등기소로 가야 됩니다. 다음 5번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 등록은요.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나 할 수 있다. 맞아요. 사용자 등록하러 갈 때는 어느 등기소나 다 갈 수 있어요. 이거랑 헷갈리면 안 될 게 내가 진짜 이제 등기를 신청하고 싶어. 방문해서 하고 싶은데
그럴 때는 관할 등기소로 가야 돼요. 아무 데나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사용자 등록은 아무 데나 할 수 있어. 그리고 참고로 이 등기 기록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때 있잖아요. 그때도 아무 데나 가도 돼요. 아무 데나. 그래서 이거 뭘 말하는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니까 1번이 틀렸죠. 1번. 이게 잘못되어 있다. 다음 이제 1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건 아직까지 안 외웠을 것 같은데 이거 외우면 정말 간단하지만 안 외우면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감각이 좋은 분들은 맞출 수 있겠지만은 글쎄요. 이게 이제 대장 증명 정보. 토지에 대한 등기 신청 중에서 자, 대장 증명 정보를 첨부하는 거 골라라. 대표보이라고 외우면 쉽어요. 대표보이. 대장은 자, 표제부 등기. 표제부 등기와 그 다음에 보존 등기. 보존 등기, 그 다음에 이전 등기. 아, 정말 글씨. 자, 대장은 표제부 등기와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이때 제공하는 거거든요. 대표보 이거 외워놓으면 그냥 이런 건 정말 땡큐인데, 근데 이제 안 외웠을 거란 말이야, 아직까지. 그래서 이거 해당하는 것은 3번입니다. 근데 이제 안 외웠어도 감각적으로 토지대장을 이걸 제출하라 그랬으니까, 그래도 제일 중요한 등기일 때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3번 찍어놓을 수도 있겠지. 여튼, 대표보이라고 외워놓으면 이거 쉽게 해결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해봐요. 대장은 표제부 등기,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이 표제부 등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게 멸실 등기하고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다음에 이제 1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하에 관한 설명인데 틀리고 올라라. 여기 이제 취하는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한 테마는 아니죠. 각하가 아주 되게 중요한 거고, 취하는 덜 중요한 것인데, 한번 나왔네요. 취하란 등기 신청이 이미 신청한 등기 신청을 철회하는 것입니다. 나 그만 둘란다. 등기 신청했다가 그만 두는 걸 취하라 그래요. 고소 취하한다, 소 취하한다,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2번. 등기 신청 대리인이 취하할 경우에는요, 취하에 대한 특별 수권이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등기 신청하는 대리권을 받았기 때문에 취하할 때는 별다른 또 다른 대리권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3번. 취하는 등기관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언제까지 이 취하가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마치기 전까지. 맞아요. 다음에 공동신청 후 권리자 또는 의무자는 각각 단독으로 취하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틀렸어요. 잘못된가. 공동으로 신청했으면 취하도 공동으로 해야 돼. 만약에 공동신청했는데 단독 취하가 돼버린다. 그러면 집에 못 가지. 아니 공동으로 했다가 집에 갔더니 의무자가 혼자 와가지고 취하해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공동 신청했으면 취하도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4번이. 5번.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 정보에 의해서 신청한 경우에 그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괄 신청은 한 장에다가 여러 건 한 거잖아요. 그 중에 한 건만 나 취하한다. 가능합니다. 일괄 신청했을 때 일부 취하 가능하다. 정답은 4번. 제한테 수업 들었던 분들은 이 문제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한 번도 언급을 안 했거든. 취하는 한 번도 언급을 안 해서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이제 20번 문제. 20번. 여기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19번 됐고요. 20번 문제. 자,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는 자 골라봐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는 자, 이건 이제 딱 법에 규정이 돼 있다고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토지가 나왔잖아요. 토지로 물어본다. 이게 토지로 만약에 이게 지금 여기처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딱 한 지문 하나 반드시 들어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청 이게 꼭 나와야 돼요. 왜냐면 그건 건물만 되니까. 그래서 자, 1번. 토지대장, 임야대장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최초의 소유자. 할 수 있죠? 최초의 소유자. 두 번째.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의 상속인. 상속인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확정 판결에 의해서 자기 소유권 있음을 증명하는 자. 할 수 있죠. 판결 받아서 증명하는 자. 원래 이제 1번하고 2번이 대장 갖고 가는 것이고, 판결 받아 가는 것이고. 다음에 수용으로 소유권 취득가 있으면 증명하는 자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미등기 부동산이 수용돼야 돼요. 근데 그 말이 안 써져도 이 규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지. 만약에 등기된 부동산 수용했다 그러면 이전 등기해야 됩니다. 5번.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구청장 확인해서 자기 소유권 증명하는 자. 이것은 건물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죠. 다음, 자, 2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할 경우에 거래가액 등기가 하는 설명인데, 자, 틀린 거 골라봐라 이랬습니다. 1번. 2006년 1월 1일 이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원인으로 한 경우에 거래가액은 등기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실거래가가 기록되는 게 2006년 1월 1일 이후예요. 이후. 그래서 하지 않는다. 맞고 2번 등기 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 원증서가 판결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에도 거래가액을 등기한다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 원인증서가 그러니까 이게 매매계약서를 원인증서로 제출할 때 그럴 때 실거래가가 써지거든요. 근데 판결받았잖아요. 판결받은 판결서가 들어와야 되니까 매매계약서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럼 거래가액 등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지. 3번 매매계약서를 원인서로 제출하면서 가등기 신청할 때 등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매매계약서를 원인증서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거래가액이 써진다. 한 개의 신고필증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기록되는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제출한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이게 원래는 이 매매목록이라는 게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 지금 여기처럼 제공하고 또는 부동산 한 개인데 매도인도 여러 명, 매수인도 여러 명일 때 그럴 때 제공합니다. 다음 5번. 신고필증에 기록되어 있는 부동산이 한 개를 하더라도 여기 나왔네 지금. 수인과 수인 사이 매매일 때는 매매목록을 제출한다. 맞죠? 그래서 4번하고 5번은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하는데 이 2번 같은 경우는 언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2번을 답을 못 골랐을 가능성이 있는데 왜 그럼 이것만 하냐? 이 4번하고 5번은 우리 법에가 있는 규정이에요. 법에가 있는 규정이라 조금 열심히 봐야 될 것이고 이건 예규가 있습니다. 좀 덜 나오는 거죠. 이건 기출문제이긴 한데 이거 딱 한 번 나오고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그래서 기출문제를 원형으로 해서 살짝 변형해가지고 출제한 문제입니다. 진짜 학생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다음. 그럼 제가 아까 말을 잘못한 거네. 막 시작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등기법에서 벌써 제가 수업 안 한 게 3개가 나왔네요. 대장, 대표보이, 가져가는 거다. 취약, 그리고 방금 봤던 거. 그럼 학생들이 어렵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미안한데요? 자, 22번. 자, 해당 등기신청서의 필요적 기록사항 아닌 거 골라봐라 라고 했어요. 꼭 써야 되는 게 아닌 거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임차권 등기할 때는 차임하고 범위. 이 범위가 이번에 새로 개정돼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거야, 올해는. 원래 이거 문제 패턴이거든요. 근데 임차권에 차임 이게 들어갔어요. 범위. 작년까지만 해도 이것만 있었거든. 하나가 더 들어간 거죠. 2번. 지상권 설정 등기 신청의 경우에 목적과 범위. 맞습니다. 다음에 지역권 설정 등기 할 때 목적과 범위 요역지. 맞아요. 그래서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죠. 전세권 있잖아요. 전세권에서는 범위하고요. 목적이 빠지고 이게 전세금이 들어가요. 전세금. 그래서 암기할 때 이게 용의권이잖아요. 4개가 지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 용의권 4개에 공통으로 들어간 것은 범위 하나예요. 범위. 이 범위가 다 들어가거든요. 거기다가 플러스 한두 개야. 그러니까 범위 들어간다. 그리고 플러스 한두 개가 뭐냐.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 할 때 채권과 채무자. 누가 얼마 빌려갔냐. 이렇게 하라 그랬죠. 정답은 4번. 자, 다음 2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소 등기하고 이제 말소 회복 등기. 자, 틀린 거 골라라라고 했는데 등기상의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경우에 그 기존 등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해지는 등기를 말소 등기를 한다 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소 등기 개념 잡을 때는 반드시 전부가 부적법한다, 전부를 말소시킨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전부. 만약 이 자리가 일부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안 돼. 일부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를 하게 된다고. 다음 2번.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등기를 말소한다는 등기를 주등기 형식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말소 등기는 맞아요. 주등기야. 말소 등기는 항상 주등기로만 해요. 항상 주등기로만 한다. 다음 말소 등기 말소도 인정된다는 게 틀렸습니다. 이게 참 강제 이렇게 나와주면 감사하지. 말소 등기가 없어요.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를 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4번. 자발적으로 말소 등기할 경우에는 회복 등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발적으로라는 말 핵심인데 여러분 회복 등기는 반드시요.
반드시 부적법하게 말소가 돼야 돼요. 부적법하게 말소가 돼야 회복할 수가 있다. 다음 5번에 등기 전부에 대한 말소 회복 등기는 주등기로 합니다. 맞아요. 전주일부라고 외우라고 그러죠. 전부가 말소됐을 때는 주등기로 회복하고 만약에 일부가 말소됐잖아요. 그럼 부기등기로 회복합니다. 전주일부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24번 마지막 문제네요. 마지막 문제. 가등기. 자, 옳지 않은 거 골라라. 틀린 거 골라라. 그래서 자, 보존등기에 가등기나 처분 제한 등기의 가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맞아요. 보존등기나 처분 제한 등기라는 게 이제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왜 가등기가 안 되냐면은 청구권이 없습니다. 가등기라는 게 청구권을 보존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청구권이 없어요. 그래서 가등기 할 수가 없다. 2번 채권의 청구권에 대해서만 가등기 할 수 있고요. 물권 청구권은 가등기 할 수가 없다. 맞죠? 다음에 3번 가등기는 번등기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 번등기 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뭐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다 가능하잖아요. 전부 다 가등기 할 수 있습니다. 4번 표제부에 가등기 가능하다. X지 X. 방금 제가 1번 말했을 때 가등기라는 것은 청구권을 보존하려고 해요. 그래서 청구권, 보존, 가등기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가등기 개념을 잡을 때 순위 보존하려고 한다라고 개념 잡은 것은 도움이 안 돼. 순위를 보존한다는 것은 가등기 효력이에요. 가등기를 해놓으면 순위가 보존된 효력이 나와요. 근데 개념을 잡을 때, 가등기 개념을 잡을 때는 청구권을 보존하려고 하는 임시적인 등기다. 꼭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 청구권이라는 개념과 연결되면 표제부는 청구권이 없잖아요. 상대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 되지. 5번 가등기는 가등기 권리자가 의무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첨부를 첨부해서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원래는 가등기도 공동 신청인데 가등기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승낙서를 받거나 또는 판결을 받거나 가등기 가처 명령이 있으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단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네, 맞아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해설을 다 마쳤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이거 뭐 무난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 조금 더 자세히 봐보니까 제가 설명을 안 한 게 좀 있네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꼭 쉬운 문제는 아니었겠구나. 어려울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등기법 3개, 그 다음에 지적법에서 뭐 1개 정도. 그러면 24개 중에서 4개 정도. 그래서 우리 공부했을 때, 이 정도는 항상 실제 문제에서 나올 수 있어요. 실제 문제 가보면 한 번도 안 본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은 안 풀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는, 안 배운 게 나왔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배운 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끼면 됩니다. 배웠던 걸 맞추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합격 점수가 60점 아닙니까? 거기다 맞춰서 공부하면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최소한 70점을 맞게 되겠다. 그 70공시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처음 본 시험 이게 좀 점수가 그래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 만약 혹시 못 나왔다라고 싶으면 빨리 마음 정리하시고 바로 다음 날부터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